드넓게 펼쳐진 시베리아의 평원에 자리한 러시아 연방의 부리아트 공화국. 수도 울란우데의 광장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레닌 동상이 옛 역사의 무게로 다가온다. 칭기즈칸 시대 때부터 아시아의 관문으로 여겨온 인구 40만의 도시 울란우데. 이제는 러시아의 이름으로 이국적 문화와 언어가 가득 찬 이곳에서 우리와 같은 피부색, 우리와 닮은 얼굴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И с недавних пор я узнала, что корейцы и буряты имеют одинаковые корни. До этого меня очень часто удивляли туристы, которые очень удивлялись при моем ответе на их вопрос: «Ты разве не кореянка?» Когда я говорила, что я бурятка, можно было увидеть их удивленные лица.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라고 말하는 이들과 우리는 어떤 인연을 맺고 있을까? 부리아트인들의 가슴에 그들의 시조로 전해 내려오는 게세르 신화 속에서 발견한 아바이라는 단어는 취재진의 발길을 본능적 친밀감으로 묶기에 충분했다. Как отец и как признак уважения. Уважительное название Абайксыр. Отец Ксыр. 끝없이 이어지는 자작나무 숲을 지나 시베리아 대륙을 가로질러 도착한 바이칼 호수. 현지 주민들에게 바이칼 호수는 모든 몽골로이드의 고향이자 샤먼의 성지로 믿어지고 있으며 먼 옛날 우리네 선조들도 바이칼 주변을 거쳐 한반도에 정착했다는 주장이 전설처럼 자리하고 있다. 70여 년간 소비에트 체제의 핍박을 견디며 이어져온 샤머니즘이 부활하고 있는 시베리아의 심장 바이칼호. 우리가 무당이라 일컫는 샤먼의 몸과 말을 빌어 신과 만나는 바이칼 사람들. 그들도 우리처럼 제2의 쓰인 음식을 고수레로 대지의 생명과 땅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나뭇가지 가지에 저마다의 기원을 담아 물색을 맨다. 우리와 닮은 외모와 풍습이 주는 원초적 이끌림으로 찾아온 바이칼. 그곳에서 잊혀진 우리의 고대문화 원형을 찾는 머나먼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뎌보자. 한민족 고대문화 원형을 찾기 위한 여정은 중국과 몽골을 넘어 시베리아 평원에 자리한 바이칼 서쪽 이르쿠츠크시에서 시작됐다. 시베리아의 파리로 불리우며 동시베리아에서 유럽 문화의 꽃을 피운 도시 이르쿠츠크. 인구 70만 중 대학생만 10만이 넘는 교육과 지성의 도시다. 시베리아 일대에서 부흥한 러시아 정교회와 제정 러시아풍의 건물들이 기념비처럼 자리해 도시의 찬란함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시베리아 속 작은 유럽으로 불리는 이르쿠츠크의 역사는 정작 330년밖에 되지 않는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변방 국가였던 러시아는 16세기 이후 시베리아와 아시아를 향해 제국주의적 팽창을 거듭해 나갔다. 그리고 19세기에 극동지역으로의 이주 정책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면서 이곳에 뿌리내린 고대 종족들을 몰아냈다. 원주민들 말로 저게 빠르게 흐르는 아주 급하게 330년이 아닌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의 주인이었던 에벤키, 축치, 코랴, 부리아트 등 대륙을 지배했던 고대 북방 민족들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앙가라강이 무심히 흐르고 있다. 한민족 북방 기원설을 주장하는 국학자들의 사상을 확인하고자 수년간 북방을 탐사해온 정재승 소장과 10여 년간 알타이와 시베리아 전역을 답사하며 아시아 고대문화 원형 발굴에 힘써온 구비문학 연구가 양민종 교수. 이국적인 이르쿠츠크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이들이 사라진 원주민의 흔적을 찾고자 노력하는 데는 한민족의 뿌리가 북방에 있다는 선조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육당 최남선이라든지 위당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박은식 선생이라든지 신채호 선생, 이런 여러분들이 주창했던 역사의, 우리 조상들의 역사의 주무대는 북방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지 우리가 툭 튀어나와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분들의 어떤 그런 그 국학의 전통은 뭐였냐면 우리 민족의, 그 한민족의 뿌리는 이 한반도에 있지 않았고 아주 북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반도의 아주 북방.
북방은 유목민족들의 발원지이자 이동 경로로서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곳이다. 일찍이 12세기 초 바이칼 일대에서 번성해 세계 제국을 이뤘던 몽골을 비롯해 훈족, 위구르족, 거란족 등 이 땅의 옛주인들은 200여 종족으로 나뉘어져 시베리아 바이칼을 중심으로 흥망성쇠를 거듭해 나갔다. 이제 그들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이르쿠츠크 향토 박물관. 바이칼 인근에 살았던 고대 종족들의 발자취가 유물로 전시된 곳이다. 인근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2만 5천 년 전에서 4만 5천 년 전에 바이칼 일대에서 인류가 살았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물들은 바이칼 일대 인류의 생활사를 추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대에서 출토된 유골들은 바이칼 부근이 고대 인류의 진화와 이동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었음을 증명한다. Моменты, то есть в это время еще раз как бы формируются. По-другому различная толщина, отличная толщина костей, черепа и вообще кости скелета у людей того периода. И, кстати, интересно то, что на лице прослеживаются даже вот на этом черты различных рас. Тут можно увидеть черты и монголоидной, и европеоидной, и даже негроидной расы. 인류의 기원과 이동에 관해 정설로 꼽히는 아프리카 기원설에 의하면 약 16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의 시조가 형성되고 약 8만 년 전 아프리카를 벗어난 인류는 중동과 인도로 일부는 동아시아를 거쳐 오스트레일리아로 빠르게 확산됐고 5, 6만 년 전 중앙아시아의 인류는 유럽으로 시베리아로 이동을 가속화했다. 빙하기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생존을 견디는 시베리아인들은 빙하기 이후 약 2, 3만 년 전 일부는 동북으로 일부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동했다. 한민족의 북방 기원설은 약 15,000년 전 시베리아의 북방인들이 한반도로 유입된 것을 우리 민족의 기원으로 삼는 가설이다. 이건 140. 체질 인류학자 박선주 교수는 옛사람의 뼈의 크기와 해부학적 특성을 규명하면서 인류 발전의 계보를 밝히고 진화를 탐구한다. 짧은 머리냐 이렇게 하는데 체질 인류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연구는 머리뼈로 머리뼈의 생김새는 진화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 진화 단계의 인류의 머리뼈는 눈두덩이가 연결돼 높게 융기된 형상을 띠며 진화가 계속될수록 머리 최대 넓이를 차지하는 부분이 귀 위로 상승하고 머리뼈도 함께 융기된다. 높게 융기된 눈두덩이는 서서히 단절되고 낮아져 없어지며 콧구멍은 작고 좁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진화 단계에 따라 지역적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출토되는 머리뼈는 한민족의 기원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 신석기 시대 이후에 그 이제 구석기가 끝나고 이제 신석기가 들어오면서 그 많은 그 주민 인류 집단 갈래들이 이제 동북아시아로 이제 퍼져나갔던 걸로 생각이 되죠.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갈래는 이제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동북아시아에서 서로 비슷한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던 그 문화가 그 원형, 소위 아키타입이 바이칼이나 소위 어딥니까? 중앙아시아? 그쪽에 원형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한 우리 한국 문화의 원형을 연구하려면은 이제 한반도 내에서 원형 찾기가 어려우니까 중앙아시아나 바이칼 주변 사이베리아 쪽에 살고 있는 그러한 주민 집단을 연구하면은 우리하고 같은 비슷한 형태의 원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북방 고대 부족들의 숨결을 에벤키족과 브리아트족의 유물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툰드라 지대에 널리 분포했던 에벤키족은 놀라운 의복 기술을 가진 부족이었다. 말 안장의 구슬 장식물은 고대 종족의 뛰어난 미적 감각과 섬세한 손기술을 대표하는 것이며 에벤키인들이 고안한 사슴 가죽 코트의 뛰어난 기능성과 단추 장식의 디자인은 후대 러시아 장교의 복식에 응용됐다. 에벤키인들의 예술 감각은 생활 도구 곳곳에서 정교하고 시정적인 형태로 보여진다. 바이칼 인근의 종족들 중 일찍부터 철을 능숙하게 다룬 유목민족이 있었다.
생활도구와 장식품에서 돋보이는 철기 가공 기술을 가진 종족이었던 부리아트인들. 활을 잘 쏜다에 동의적으로 불렸던 우리처럼 부리아트인들도 뛰어난 활솜씨를 가진 시베리아의 대표적인 원주민이었다. 그들 사회에서 철기를 다루는 대장장이는 신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종사할 수 있는 일로 상류 계급에 속했다. 고대의 유물이라고 하기엔 믿을 수 없는 섬세한 공예 기술을 가진 부리아트인들은 앞서가는 철기 문화로 시베리아의 한 시대를 장식했다. 이르쿠츠크에서 차로 5시간 거리에 있는 까축.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가 수줍이 많아가지고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지 쭉 보여준다고. 바이칼 주변에서 번성했던 북방 고대 종족들이 자신의 일상을 바위에 남겨놓은 까축 일대는 세계 최대의 암각화 지대이며 약 8,000년 전부터 2,000년 전 사이 수천 년간의 고대 문명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현지 향토사학자 알렉산더와 오래된 역사의 길목으로 가는 길엔 층층의 암석과 험준한 협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천 년 전 고대 종족 역사의 틈새로 들어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이 사슴 그림이 이 슈시키노 암흑화지대에서 가장 오래된 그 그림으로 약 한 8,000년 전, 그러니까 초기 신석기쯤 되겠죠. 그 시대의 그림입니다. 거대한 사슴이죠. 말보다 훨씬 큰 사슴인데 고대 종족들은 문자가 있기 전부터 그들의 생활과 사색을 그림으로 기록했다. 그들이 주로 남긴 그림은 짐승이었는데 그만큼 생존의 필수적인 대상이었다. 그 대상을 바위에 새김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빌었다. 손잡고 지금 자신들의 일상을 자세하게 새기는 것은 문자가 없던 시절 그림을 통해 기억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진다. 이게 뭐냐면은 야쿠츠크 옛날 그 자기 조상들 그 상징 그림인데 야쿠트족이 원래 야쿠츠크족이 이쪽에 그 살다가 그 더 힘이 센 브리아트족들의 그 밀려가지고 그 야쿠츠크 동토지대 툰드라지대로 그 밀려난 거죠. 생존을 위해 식량 확보를 위해 고대 종족들은 이곳 시베리아에서 끊임없는 경쟁을 치르면서 공존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했을 것이다. 손에 손을 잡고 원을 지어 놀이와 유희를 즐겼던 순간을 그림으로 새겨넣은 고대 종족들. 바이칼이 그들에겐 생존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삶의 열과 예술로 꽃피운 복합 문화지대였음을 장엄한 원시자연은 기억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게 시간이 거듭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짐승은 숭배의 대상으로 발전해 부족의 기원을 상징했다. 시베리아 일대 바이칼 인근은 알타이 산맥에서 따싱안링 산맥으로 이어지는 광활한 동부 초원이 펼쳐진 곳이다. 그 일대를 무대로 번성했던 종족은 무려 200여 족에 달했다. 각 부족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주로 잡히는 짐승을 부족의 기원 조상이나 상징으로 섬겼는데 목축을 기반으로 대통원을 유목하는 생활에서 동물과 자연은 생활의 중심이었다. 시베리아가 세계 육지의 10분의 1, 아시아 육지의 4분의 1이 되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숲의 바다이기 때문에 짐승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를 태반으로 하든가 아니면 통과하는 그런 민족들, 그러면서 형성되는 그런 민족들은 예외 없이 그 짐승을 갖다가 조상으로 한다. 수조 전설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보고 단군 신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웅녀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사람으로 피어난 곰, 웅녀가 등장하는 단군 신화를 가진 한민족 또한 이끼를 찾는 시베리아 술록을 따라 이동하던 유목민의 후예라는 학설을 주장해온 주채혁 교수. 그는 유목민들이 짐승을 종족의 기원으로 여기는 수조 사상을 가졌음에 주목한다. 고대 종족의 수조 사상은
부리아트 코리족의 시조 전설에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 옛날 바이칼 호수에 사냥꾼 호리도리가 살았는데 어느 날 호수에 내려온 백조가 선녀로 변신해 목욕을 하고 선녀 옷을 훔친 호리도리와 결혼해 11명의 코리족 시조를 낳았다. 이 전설은 우리의 나무꾼과 선녀 얘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시베리아 지역 및 동남아시아 일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언덕 위 자작나무 숲에 자리한 한적한 곳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 종족들의 집단 거주지 달치. 고대 거주 양식은 러시아식 건축 양식의 영향으로 변형돼 본래의 모습이 훼손돼 있다. 러시아의 지배하에 사라져버린 원주민 문화의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곳이 약 200여 년 전 샤먼이 기거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유르타입니다. 저희가 운이 좋은가 봅니다. 일반인에게 개방이 되지 않는다는 샤먼의 집 내부를 볼 수 있었는데 자, 보시면 이게 유르타의 전형적인 내부입니다. 입구의 왼쪽 유목민은 집 내부에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나누어 지냈으며 가족들 중 가장 연장자가 입구와 마주하는 곳에 기거했다. 또한 입구의 오른쪽에 배치된 부엌에서 여자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가족의 질서를 정리했다. 저희의 부엌과 같은 것이죠. 유목민이었던 고대 종족들의 의식은 집 내부의 독특한 구조에 반영돼 후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의 정 가운데에는 유르타의 공중으로 하늘로 나갈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져 있죠. 그 사다리를 타고 유르타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늘신과 소위 탱그리들과 교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로 향한 창을 내면서까지 그들이 항상 접하고자 했던 신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달지에서 훼손되지 않은 고대 종족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자작나무 숲이 이어진 곳에 자리한 옛 무덤가였다. 이거 우리나라 그 향승마을 입구에 있는 그 천하대장군하고 똑 닮았네요. 맞습니다. 머나먼 길을 돌아서 산신령 저희가 돌아온 것이 바이칼이 아니라 한반도인 것이죠. 북방 고대 종족들의 거주지였던 달지에서 마주한 우리네 장승의 모습은 한민족의 뿌리가 시베리아 바이칼 어딘가에 있음을 침묵으로 말해주는 듯하다. 에벤키인들은 인간이 육신의 생을 다하고 떠나도 영혼은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들의 무덤가는 죽은 자만을 위한 곳이 아닌 산자와 함께하는 공간이었다. 4, 5세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그들은 움집을 만들어 죽은 자의 곁을 지켰다고 한다. 어떤 부족인 경우에는 시신 옆에서 생활을 하고 1년이 되던 날에 카사라고 하는 대규모 제천 행사, 이걸 제천 행사로 보기는 어렵겠군요. 천도 행사를 가진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의 영을 좋은 곳으로 떠나보내는 천도제와 같은 행사를 치렀던 것이죠. 고대 종족들에게 삶의 터전이었던 달지는 이제 쓸쓸함을 더하고 영혼만 남은 고대 종족의 샤머니즘 문화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지금 들리는 소리가 샤만의 북, 부벤이라고 불리는 곡인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샤사도스군요. 자, 무당이라고 똑같은 북과 똑같은 북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무당이라고 해도 북을 칠 때 동일한 형태의 북 사이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 이 부분이 똑같습니다. 보시면 알타이에서 바이칼 지역에 이르는 북의 문양은 대체로 이와 같이 뒤를 사람의 형태로 만들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암각화에서 발견되어지는 문양을 고스란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는 형태가 약간 북의 전면을 앞으로 향하고 북체를 내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런 춤을 추는 것이죠. 하지만 코리아인들과 캄차트카의 남부에 살고 있는 이텔멘의 소위 북사위는 조금 다릅니다. 북을 지상으로 향하고 샤먼이 고개를 숙인 다음에 북을 치는 형태로 보입니다.
방금 얘기하는 것이 샤머니 북을 칠 때는 머리를 하늘로부터 가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실 불경죄를 지은 것이죠. 저의 불경죄가 아마 저희 촬영팀에게 별로 좋지 않은 날씨를 가지고 올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게 되면은 머리에 모자를 안 쓰고 북을 쳤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 옛날부터 샤먼의 바다로 불리워온 바이칼. 정말 하늘이 노한 것일까? 급변하는 날씨는 우리가 샤먼의 바다에 왔음을 실감나게 한다. 636km에 이르는 길이에 최대 수심이 1742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바이칼은 호수라기보다는 바다에 가까운 느낌으로 이곳에 살았던 고대 인류에게 마지막 빙하기의 추위와 배고픔을 해결해준 고마운 곳이었다. 항구 리스트비앙카의 아침 시장. 바이칼을 대표하는 생선 오물을 굽는 손길로 분주하다. 고대 종족들은 어떻게 바이칼 주변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거주 공간으로서의 바이칼은 어떤 환경이었을까? 우린 바이칼 호수의 생태와 환경을 연구하는 호수박물관으로 향했다. 북반구의 북동에서 남서로 길게 뻗어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크고 세계 최대의 저수량을 가진 담수어인 바이칼. 넓고 맑고 깊은 호수에는 총 2635종에 이르는 동식물이 자생하고 이 중 바이칼에서만 생존하는 고유종도 18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칼 호수에서만 자생하는 고유종은 호수의 역사와 함께 진화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칼 호수의 바닥에서는 토착 생태계가 스스로 정화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밝혀져 바이칼이 원시 생명체의 보고이자 진화의 박물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생태계의 보고 바이칼은 고대 종족에게 풍부한 호수이자 생명의 호수이며 바이칼 인근은 마지막 빙하기의 낙원이었을 것이다. Ну, вы знаете, пожалуй, поселиться на берегах Байкала первобытного человека заставила потребность в пище. Все-таки тюлени, которые появились гораздо раньше человека, и в зимнее время, в весеннее время человек мог бы довольно-таки близко подойти к тюленям, и это большой запас пищи, если убить тюленя. Это и рыба. Обилие рыбы настолько было много, то есть и сыровая рыба, которая живет только на мелководье, рыба поднимается на нерест в реки, и это тоже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ения пищи. 바이칼 인근에서 피어났던 고대 종족들의 살아있는 문화 원형을 찾기 위해 브리아트족 자치구 우스지오르다를 찾았다. 브리아트 종족은 크게 동으로 브리아트 공화국, 서쪽에 브리아트 자치구, 그리고 중국 북부와 몽골 지역 일대에 나뉘어 분포한다. 브리아트인들의 선사시대 거주 양식에서부터 시대의 변천에 따른 민족의 생활 방식이 유물과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는 브리아트 민속박물관. 시베리아 평원에서 유목하던 브리아트인들은 러시아의 지배로 북방의 고토를 빼앗긴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지만 그들의 전통은 면면이 이어져 왔다. 이곳 박물관장이 한국에서 온 취재진에게 특별히 알려지고 싶은 소식이 있다고 했다. 우리와 그들의 닮은 모습에서 더 나아가 민족문화 원형의 유사성에 대한 단서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Семинар проходил в городе Улан-Удэ, и там я узнала, ч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овосибирскими генетиками сделаны большие работы, и результат по генетике самый близкий народ бурятам – корейцы. 한민족 태생의 기원을 밝히는 연구가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규명되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 영양연구소의 이홍규 박사팀, 당뇨병과 유전자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북방인과 남방 아시아인의 당뇨병 유전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유전자와 질병의 연관관계를 풀기 위해 각 민족의 유전자 뿌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우리 몸의 영양분을 에너지로 만들어 세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질에만 존재하고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서만 유전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는 유전적 계보를 추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하고 아까 몸의 체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미토콘드리아 기능하고 체형하고 서로 그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최근에 발견을 한 거죠. 그 라인으로 지금 이게 연구를 쭉 해가고 있는데 이게 북방 기원론이나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전적 미토콘드리아 유전의 그 형성 과정이라는 게 이걸 이해하는데 가장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민족 간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각 민족의 혈연적 관계와 거리는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혈연적으로 밀접한데 이 연구 결과 동북아인은 시베리아 극지인과 유전적 거리가 가장 가까웠다. 아시아 지역의 미토콘드리아 DNA형을 분석해보면 북방계에 해당되는 ACD형, 남방계에 해당하는 BF, 혼합형인 G형이 대표적으로 분포하는데 한국인을 포함한 동북아인의 미토콘드리아 DNA 구성은 북방형과 혼합형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한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DNA와 지구상 민족의 언어,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민족의 유전적 거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민족과 일본인, 북방의 부리아트인은 같은 유전적 계통으로 분류된다. 어떤 특정형이 바이칼 지역에 사는 부리아트에서 굉장히 가장 이제 농도가 높고 그 사람들의 한 25%, 한 30%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중국 남부로 내려가면서 그게 이제 점점 희석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쪽하고 비슷하고 일본으로 가면은 조금 줄지만은 빈도가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나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한 부분이 북방형 어떤 유전형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려왔을 거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당뇨병 유전형하고 감수성하고 관계를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북방 쪽에 이 유전형을 가지고 중국 남부 사람들은 좀 더 다른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HLA도 비슷한 그런 분포를 가지지 않았겠느냐. 먼 이국 땅. 우리 민족과 부리아트인들이 오래전부터 혈연으로 밀접한 사이였음을 확인한 순간 3사팀은 그들의 문화적, 언어적 풍속에서 잊혀진 한민족의 고대문화 원형과의 유사성을 확인하고자 부리아트인들의 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의 삶과 정신에 깊숙이 뿌리내린 전통을 만나기 위해 제천의식인 타일라간 제연의 행사에 참석했다. 타일라간은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고 새풀이 돋아날 즈음 풀이 잘 자라나 그들의 가축이 기름지게 해달라는 기원을 하는 제의다. 행사에 쓰일 물건들의 연기를 쓰며 액을 쫓는 것이 의식의 처음. 이 마을 사만 톨루아가 타일라간을 집전한다. 북의 액을 쫓으며 제의를 준비하고 신을 만나기 위해 연기로 몸을 정화한다. 우주와 인간을 연결시키는 샤먼의 여행이 시작됐다. 샤먼의 북소리가 땅을 울리며 신을 초대하기 위한 기도가 이어진다. 타일라간에서 신과의 접촉은 남자들만 참석할 수 있다. 북소리가 커지면 신을 맞이하려는 샤먼의 몸짓도 한층 고조되기 시작한다.
부족의 번영을 염원하는 브리아트 제천의식 타일라가는 춤인 무와 소리인 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에게 마을 사람들의 기원을 대표해서 드린 샤먼은 제2의 바친수를 생명을 주는 대지에 뿌려 감사를 전하고 제2에 쓰인 술잔을 하늘 높이 던져 땅에 떨어진 모양을 통해 초대된 신이 마을 사람들의 바람에 대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알려준다. 그렇다면 이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존재인가? Бурятский шаманизм является древнейшей культурой. И не только бурятского народа, а народо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Бурятским шаманизмом пронизана вся наша жизнь. И по шаманистским понятиям мир делится на 3 части. Верхний мир. Там проживает самое большое божество, а вечно синее небо Хуха Мунха Тынгри. 고대 종족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샤머니즘은 하늘을 우러르는 세계관으로 이러한 천신주의는 고대 종족들이 토템으로 모시던 짐승의 신 범위를 벗어나 우주의 원리와 질서를 이해하는 사상체계다. 탱글이란 어휘로 대변되어지는 천신주의는 광활한 대륙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핵심 사유체계로 나타난 탱글이 고대 종족이 우주를 이해하는 관념은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였고 그들의 사상은 문화로 발전됐다.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에서 발견되어지는 천신 사상은 소위 탱그리라고 하는 독특한 신의 모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의 천신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인 것이거든요. 이곳에서의 천신 사상은 러시아어로 학술 용어할 때 탱그리안 스트바라고 하는 스트리안 스트바라고 하는 명사와 전미사를 붙여서 천신주의라고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 기본이 되는 어근은 소위 브리아트어, 몽골어, 축지어, 에벤키어, 투바어, 터키어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의 당고를 거쳐서 당군에 연결되기까지 이어지는 일정한 형태의 하늘신, 천신을 의미하는 탱그리라고 하는 그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한민족의 오늘을 말해주는 하나의 뿌리. 대륙을 관통하던 하나의 정신을 찾기 위해 브리아트인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 역사 박물관을 찾았다. 이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동생, 누이, 그리고 어머니를 닮은 브리아트인들. 브리아트인들의 역사에서 한민족 근원에 대한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 브리아트인에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시조 신화 아바이 게스르에서 우리는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 신화와의 유사성을 발견했다. Дело в том, что ГСР, он как раз, вообще слово небожитель, это называется тенгри. Небо это тенгр, небожитель это тенгри, а ГСР это как раз сын тенгриев, сын небожителя, который был послан на землю для того, чтобы избавить людей от злого волшебника. Вот так все мифы начинаются. 브리아트인들의 시조 신화 아바이 게스르는 전쟁 영웅 서사시다. 멀고 먼 옛날 하늘나라에서 신들의 전쟁이 벌어졌다. 전쟁에서 진 악신들은 지상으로 추방됐고 악신들은 지상 세계에서 온갖 재앙을 일으켜 혼란에 휩싸이게 했다. 이에 하늘신의 한 명인 아바이 게스르가 33명의 무사를 이끌고 내려와 악신을 물리치고 지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얘기다. 당군 신화와 소위 그 게세르 서사시의 그 어떤 얼개가 유사하냐? 유사하죠. 거의 완벽하게 유사하죠. 그 까닭이 게세르 서사시는 하늘을 온통 지배하는 영원한 푸른 하늘이 존재하고 그 영원한 푸른 하늘에서 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게세르라고 하는 영웅이 인간 세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신비한 상징 조작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나타난 곳에는 신시가 열리게 되고 신시에서는 토템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토템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하부의 종족들이 발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내용은 저희의 당군 신화가 가지고 있는 얼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 칭하는 그들.
어쩌면 우리와 같은 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브리아트인들의 축제의 현장이다. 브리아트족 남자들이 예로부터 종족 간의 중요한 결정을 내기 위해 행했다는 우리네 씨름과 같은 놀이문화에서 마치 우리 땅 어느 시골 마을의 잔치에 온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외모뿐 아니라 유전적으로 가깝고 심지어 민족의 시조신화까지 유사한 그들 축제의 면면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 문화와의 유사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의 강강수월래를 연상시키듯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려 군무를 주는 것으로 타일라 간의 대리는 장식된다. 처음과 끝이 없고 둥글게 이어지는 영원한 푸른 하늘의 세계. 원을 그려 춤을 추는 브리아트인들의 타일라 간의 놀이는 그러한 정신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고대 부족 문화의 정점인 샤머니즘 세계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 하늘신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샤머니즘의 성지로 불리는 알혼으로 향했다. 알혼에 다다르기 전 이 땅의 풍습에 따르기 위해 잠시 멈춰선 이행. 이곳은 아마르멘제, 일명 길의 신을 모시는 곳으로 우리네 선앙당과 같은 곳이다. 종을 치고 주문을 외워 길의 신 아마르멘제를 깨운다. 알혼까지 무사히 다녀오겠습니다. 일행의 짐에서 조달한 생선 통조림과 보드카, 담배로 급조된 제사상. 자, 오늘은 재물이 풍성합니다. 많이 드시고 풍성하게 드시고 무사히 다녀오도록 해주십시오. 길을 떠날 때는 소위 하얄가라 그래가지고 주위에다가 물을 뿌리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유를 뿌리든지 러시아인이 온 다음에는 보드카를 뿌리든지 이렇게 바뀌었는데 뿌리고 나서는 음복을 하고 기운을 차립니다. 에너지가 풍성해져야지 길을 갈 때 기분이 좋고 일도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르멘제는 길의 신이면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축복을 주는 그런 기운이 왕성한 그런 신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옛날에는 저렇게 기둥, 세르게 솥대 2개만 있는 초라한 그 곳이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막 거대한 구조물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브리아트인의 과거 민속이 서서히 부활되어져 가는 좋은 징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죠. 아마 관광객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문화와 고전에 대한 복원 작업도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아론섬으로 가는 여정 중에 우리네 시골에서 마주치던 풍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현지 브리아트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오랜 풍습을 따르고 있었는데 전 조각을 따로 준비해 몸에 지니다가 이곳에 징표처럼 묶어 소원을 남기는 사람들. 이들은 이 길에 멈춰서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염원한 것일까? Это местная традиция, вот именно вот это бурятское население. Бурятское население. И нам объяснили, чт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еще раз вернуться, нужно завязать. 우리의 옛날 풍습인 신목과 같은 브리아트인의 전통이다. 먼 길을 떠나는 자가 신에게 먼저 무사한 영을 의탁하고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제2 형태인 물색이 알혼으로 가는 길목을 장식하고 있다. 우리의 멀지 않은 옛날, 마을마다 동네 어귀에 서있던 석대와 장승들. 시베리아 땅에서 만난 풍경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해 이제는 박물관의 유물이 돼버린 우리의 옛날을 상기시켰다.
비교적 최근까지 우리나라 시골 마을에 이렇게 마을 입구나 또 마을 중앙이나 마을 뒤쪽에 장승, 소대, 선앙당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역할들은 보면 마을을 지키고 또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 산업화가 되면서 이러한 그 풍속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장승, 속대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요. 반면에 시베리아 지역을 가면은 우리와는 좀 반대입니다. 그쪽은 비교적 얼마 전까지 소련 시대를 겪으면서 소비에트 정권 하에서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지금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자신들의 어떤 자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문화들이 계속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길의 신 아마르멘제가 보낸 화답일까? 무지개가 탐사팀의 길을 밝힌다. 샤머니즘의 성지순례를 위해 알혼섬으로 가는 선착장. 알혼으로 가는 긴 행렬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을 감수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알혼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알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샤먼들 가운데서도 그 수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고, 대샤먼이 지명하는 몇몇의 샤먼들만 기도와 타일라간 행사의 직전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었죠. 들어갈 수 있는 소위 입도 시점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5월 말에서부터 8월 말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긴 행렬과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알혼으로 가는 항해가 시작됐다. 광활한 대륙을 떠나 한반도에 다다른 우리 선조들의 고대 문화가 잠자고 있을 땅, 신성한 울림이 있는 섬으로 가는 것이다. 칭기즈칸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진 곳, 알혼섬은 태고적부터 쉬 물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브리아트 여인이 무사 항해를 비는 기원을 음률에 실어보낸다. 알혼섬으로 가는 길은 깊은 물속과 거친 풍랑으로 숱한 전설을 품고 있는 곳이다. 우리네 심청이처럼 뱃길에 제물로 사람을 바쳤던 풍습이 이곳 알혼섬 길목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상인이나 샤먼들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쳤다. 알혼섬은 바이칼 호수 내 27개 섬 중 가장 큰 섬으로 현지인들에게는 태고적부터 샤머니즘의 신비와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다. 현재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알혼의 남단부입니다. 남쪽에는 끊임없이 북서풍이 불고 있어서 북서풍이 부는 곳에서는 어떤 나무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수킬로 북쪽으로 전진하게 되면은 오른편으로 동쪽편으로 산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산에 점점이 나무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브리아트어로 메마르고 황량하다는 뜻을 가진 알혼섬은 30분마다 날씨가 변한다고 할 정도로 기상 상태를 예측할 수 없는 것. 남북을 향해 치닫고 있는 산맥과 빽빽하게 들어찬 원시림을 뚫고 신들이 회의를 했던 장소로 알려진 하보이고지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모래에 빠진 차를 뒤로 하고 양 교수가 발길을 재촉한다. 섬의 북쪽 끝 하보이 곳. 하보이는 브리아토어로 이빨이란 뜻으로 실제로 송곳니 같은 지형을 하고 있다. 신들의 회의 장소로 알려진 하보이 곳은 특이한 형상을 한 바위와 지형으로 브리아트 신화 속 얘기의 주무대가 됐다. 이 바위 뒤로 물을 지나서 보이는 암초처럼 보이는 바로 저것이 1년에 한 번씩 신의 축제가 열렸다는 작은 하보이 곳이 시야에 들어온다. 신의 회의를 열었던 곳입니다. 바로 신의 회의가 열렸던 바로 이곳, 바로 이 지역이 알혼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손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높은 고원에 하늘을 닮은 물이 가득 차 있는 하보이 곳에서 고대 종족들은 하늘에 대한 경배심을 느꼈을 것이다.
알혼섬에서도 가장 신성시되는 하보이 곳 앞은 조사 결과 바이칼에서도 가장 수심이 깊은 곳으로 밝혀졌다. 물의 깊이를 알 수 없었던 그 옛날부터 고대 종족은 자연과 우주의 섭리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생명을 잉태하고 대륙을 품었던 호수 바이칼. 세상에서 가장 깊은 호수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간 바이칼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향이자 서사시의 산실이었다. 이곳에서 세계와 우주 만물의 진리를 이해한 정신은 샤머니즘으로 피어났고 한반도로 이어져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했다. 이른 아침, 아론섬에서 6년 만에 열린다는 한든 타일라간의 현장으로 향했다. 최근 10여 년간 열린 시베리아 전역의 무속 행사 중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규모의 샤머니즘 현장이 펼쳐지는 것이다. 고대 전통의식을 현재에 되살리기 위해 울란우대, 몽골, 중국과 미국 등 각지에서 브리아트 샤먼 4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네 조선시대 관복을 연상시키는 전통 의상 차림을 한 샤먼들이 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Раньше люди до возникновения мировых религий, до ислама, христианства, буддизма, все народы мира общались со своими богами, со своими предками через шаманов. Альхон – это сакральное место, сакральное сердце Сибири. То есть именно здесь слетаются, приходят боги, проводят собрания. 한든 타일라간은 고대 종족들의 샤머니즘 전통이 어떤 의식의 형태로 오늘날에 완성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제2에 바쳐질 희생양. 신성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주술과 주문으로 액을 쫓고 있다. 이들에게 대지에 짐승의 피를 묻히는 것은 불경한 것으로 여겨졌고 동물을 가족같이 생각해 가장 고통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양을 희생시킨다. 제물이 바쳐지면 이들은 신성시하는 자작나무로 생명의 나무 조상수를 심고 자작나무 가지에 기원이 담긴 천을 묶는 것으로 지상으로 내려올 신을 맞이할 제단을 갖춘다. 알혼의 동쪽편을 향해 영원한 푸른 하늘에 대한 제의가 시작됐다. 이곳에 모인 브리아트 샤먼 중에서 13명의 대표가 의식을 집전한다. 하늘신과 교류하는 천신사상은 보편적인 샤머니즘의 모습이지만 의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을 부르는 발언 형태는 동북아 샤머니즘의 특징이자 우리네 무당굿과 유사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드디어 신이 샤먼의 부름에 화답했다. 이른바 첩신이 된 것으로 이때부터 샤먼은 연기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드디어 저희 최고의 샤먼께서 부하노연의 신을 초청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샤먼의 머리에는 부하노연을 상징하는 황소의 모습이 모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천 년 시간을 가로질러 등장한 부하노연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신성을 침범하는 행위다. 종족의 안녕과 번영을 관장하는 부하노연에게 브리아트인들은 엄숙한 숭배와 경배의 예를 갖춘다. 그들 앞에 샤먼의 몸을 빌어 나타난 부하노연은 공동체의 기원에 응답해줄 신성을 가진 보호자며 동시에 신성은 두려움으로도 다가온다.
부리아트인들은 접신한 샤먼을 통해 신의 존재를 신봉하고 샤먼을 통해 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한다고 믿는다. 고대인들의 종교이자 오늘 행사를 통해 발견되는 샤머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적인 치유와 소원제의 형태를 띠는데 참가자들은 샤먼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말하고 간절히 기원한다. 우리 무속신앙을 대표하는 굿, 시대와 지역적 차이, 그리고 모시는 신에 따라 그 제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접신을 통해 발원자의 고통을 들어주고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의 의식은 축복의 형식으로 이어지는데 하늘과 지상을 이어주는 샤먼은 초월자이며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다. 고대의 샤머니즘은 우주를 이해를 할 때 인간과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인간과 유사한 구조, 하지만 그에 상이되어진 구조로서 과학적인 존재를 인정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이거든요. 고대인에게 샤머니즘은 문화고 철학이고 과학이지 혹세무민하는 인간을 속이는 잘못되어진 검은 신앙은 아니었던 것이죠. 제의가 무르익을수록 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존재를 나타냈는데 샤먼을 통해 발현한 신이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는지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현장이다. 숭배의 대상을 짐승에서 인간과 우주로 넓히는 거대한 사상적 변화를 일으킨 샤머니즘은 시베리아 일대의 고대 종족에게 정신적 구심점이었다. 서양 중심의 과학적 사고로 인해 미신적 구습으로 폄하돼 굴곡과 순환의 고통을 겪었던 고대 문화의 원형 샤머니즘. 그러나 샤머니즘은 더 이상 박물관의 전시품이 아니다. 현실의 고난과 문제를 치유하고 기원하는 일차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자산은 이제 세계의 정신들과 교류를 시작하려 하는 것이다. 참으로 흥미로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비에트 70년 통치 동안 죽어 있었던 샤머니즘이 드디어 브리아트의 땅 알혼에서 부활되고 있는 것입니다. 6년에 한 번씩 열려서 지금까지 3번 열렸던 부하 노연에 대한 경배의 잔치가, 경배의 축제가 이제는 앞으로 더 자주 열리면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의 원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여정의 마지막, 바이칼 호수를 둘러싼 샤머니즘의 본령이라 불리는 부르한 바위로 향했다. 바이칼 사람들에게 바위가 산을 만든 이곳은 영험한 성소였으며 구소련 시대엔 미신 타파를 위해 파괴해야 할 유물이었다.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가 지난 세기 순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부르한 바위에는 샤머니즘을 상징하는 징표만이 흔적으로 남아있어 그 옛날의 영예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우리 고대 문화의 탯줄이 묻힌 곳. 안가카의 주인공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를 맞이해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수없이 많은 북방 유목민족들이 발원한 곳이다라고 설명한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바이칼 아흔에서 여정의 끝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그간의 회한에 젖어든다. 우리의 그 정체성의 확인, 진정한 어떤 고대의 우리 어떤 정신의 아니면 문화의 그 뿌리를 쫓아가는 그런 여행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련에서 연구되어진 부분. 한민족 문화 원형의 불씨가 되살아나 대륙을 호령하던 우리 민족의 기상과 긍지를 되찾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손에 손을 잡고 맞습니다. 춤을 추는 그 한 무리의 우리는 왜 북방에서 민족의 기원을 찾으려 하는가? 대륙의 저편,
바이칼 일대에서 우리가 잃어가는 민족 문화의 원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 먼 길을 돌아온 우리를 반긴 장승이 있었고, 그곳에 민족 기원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핏줄 속까지 이어지는 흥겨움이 있었다. 그리고 고대인의 숨결이 부활하는 샤머니즘에서도 우리의 민족혼을 느낄 수 있었다. 동북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집단들이 거의 같은 갈래들이 퍼져나가서 그 지역에 맞게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런 과정에서 서로 비슷한 걸 공유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3살까지 이게 다 형성될 때까지가 나머지 몇십 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 종족이 형성될 태반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뿌리를 모르고 어찌 미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시련과 굴곡의 시간을 딛고 샤머니즘이 부활하고 있는 땅 시베리아 바이칼. 그곳에서 우리는 잊혀져가는 민족 문화의 원형을 만날 수 있었다. 바이칼은 살아있다. 그리고 힘차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